지금 김관진 아저씨하고 저기 정유라 아빠하고 형 동생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영재. 그래요? 정윤회 씨하고 예. 그때는 이제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유라의 남편하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남편의 친구가 군대가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독일에 왔었는데 예.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최순실. 김관진 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김관진 씨가 MB 때 장관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왜 그랬나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계속하니까 뭐 그렇기도 했지만 김병관 후보자가 한 명 남았어요. 40개. 그러면서 다시 또 장관을 맡고 네, 장관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호영호재 한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 그 18조까지 들어가는 사업에 선동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F-16SE로 딱 선정을 했는데 갑자기 F-35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장관들이 다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또 록히드 마틴이 무슨 F-35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사드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 몇 조짜리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봤지만은 웬만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정말 안 물어봐도 될 거를. 근데 F-35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나 사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물어봤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 추측입니다. 뭐 제가 이거는 과도한 추측이다. 과도한 추측인지 모르지만은 아니 국방위원장 출신이니까 예, 추측할 수 얘기하시죠. 있죠. 예. 왜냐하면 국방위원장. F-35로 바뀌는 과정도 굉장히 갑자기 바뀌었고 네, 맞아요. 특별한 설명도 없이 바뀌었고 사드 도입도 계속 우리가 NCND를 거의 2년 동안을 유지해 왔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매일 국회 국방위만 열리면 사드 도입하라 그러는데도 막 거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드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도 사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아요. 네. 뭐 별걸 다 물어보는데 그거 안 물어봤겠어요. 뭐 의심은 답의 출발이지만 의심이 과하면 의심을 하는 사람이 실없어 보여요. 네, 실없어 보였다면 아니 어쨌든 이제 군내 이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알자회니 뭐 독사파니 이런 군사 조직이 결국 이번 사드 사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의혹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음모론 아니에요? 연관이 음모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해보겠다 이런 입장 아니, 같은데 의혹이 있다면 어쨌든 저는 뭐 음모론이라고 봐요. 의혹을 해소를 해야죠. 노승일 전 부장이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네네.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뭐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그 재판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이제 언론 기사만 봤는데 전화 직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밤늦은 시각인데.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안 자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 노 부장님? 네, 말씀하세요.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짝 못할 메모도 가져가고 피고인 맞습니다. 박근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막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의 관계가 그 핵심이었고 네. 또 하나는 삼성하고 코어스포츠하고 계약을 했는데 코어스포츠가 페이퍼 컴퍼니였냐 아니었냐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저 핵심이 뭐였죠? 그 박원호 원장이 저한테 얘기한
정유라 혼자만이 지원받을 문제가 되니 나머지 5명을 채워놔야 된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원을 받으면 아무도 탈이 안 난다.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 그거는 제가 오늘 구두로서 입증을 했고요. 네. 만약에 그 최순실 측에서 더 반발을 한다면 제가 독일에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제가 취합해 왔습니다. 네. 제 다음 재판 때 만약에 그들이 최순실 소유의 1인 소유의 코어 스포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다음 재판에 제출할 겁니다. 이 2탄이 또 준비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총알을 준비해놓고 임하고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배쳤습니다. 예. 네네. 네, 잘 지내시죠? 네네, 건강하시죠? 뭐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증언하셨나요? 네, 오늘 하나의 꿀림 없이 씩씩하게 증언했습니다. 네, 늘 씩씩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저 스포츠맨 정신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씩씩하게 언제든지 대답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노 부장님, 네네. 최순실 씨가 직접 쓴 그 메모 5장을 오늘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그 독일에 넘어가기 전에 최순실이 업무 지시했던 거, 그 다음에 독일에 넘어가서 최순실이 저한테 업무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메모에 적힌 업무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뇌물죄 입증의 증거로도 될 수 있나요? 뇌물죄 입증 일단은 최순실 씨가 그 코어 스포츠 설립에 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입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물죄에 대해서는 그 메모에서 뇌물죄가 나온 게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어 스포츠가 실제로 최순실 소유다. 네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계속 부인해 왔습니까? 그러면 본인 게 아니라고? 네네. 본인이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고 제가 그 부분을 오늘 그 자필 메모로서 밝히려고 자필 메모를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독일에서 취합한 이 회사는 최순실 씨 일대주주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정유라와 장시호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그런 문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서 제가 그거를 공개할까 합니다. 박근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네, 마주쳤습니다. 오. 같이 쳐다봤나요? 같이 쳐다보지 못했고요. 네. 제가 쳐다봤을 때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외면했구나. 네네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노승일 부장님,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나는 좀 까칠한 사람이니까 아시니까. 네네.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네네. 변호인 쪽에서는 주로 뭐 물어봅니까? 주로 물어봤던 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증언했던 거,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진술받았던 걸 갖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저에게 다시 그 질문을 던졌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틀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좀 그런 지저분한 좀 오늘 진술을 좀, 예.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그 유영아 쪽에서는 제가 이제 그 힘들게 저도 증인 나가서 진술을 이어가고 증언을 해왔는데 유영아 쪽에서는 저한테 진실을 왜곡해서 자꾸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오후까지 네.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이제 언쟁이 높아졌었고요. 이경재 쪽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사생활을 들추면서 네. 마치 저를 도둑놈처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경재 쪽하고는 그렇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노 부장님이 그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되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네네. 아니면 언급한 흔적이 있는 뭐 서류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을 있느냐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삼성 지원에 관해서 어느 정도 그 언급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삼성이 최순실에게 지원해 준 거에 대한 연관성은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네. 정유라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어디 튈지 모르는 그 럭비공 같고 네네.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구속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뭐 검찰을 찾아가든 제가 특검을 찾아가든 다시 한번 찾아가겠지만 작년 2016년도에 진행됐던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정유라의 훈련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훈련도 안 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자기가 훈련했다라는 취지의 훈련 계획서를 조작을 했거든요. 네. 국가대표 선수는 훈련을 하면 훈련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훈련도 안 했는데 훈련 수당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특검이나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할 그건 겁니다. 형사법 위반이고 우리 노승일 부장이 저한테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최순실 독일 체류에서 말 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언론에 이제 그 장면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노승일 부장이 핸드폰으로 찍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유라 말 타는 걸 글 찍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이후나 이전으로 말 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유라는 훈련을 안 했습니다. 오늘 뭐 이경재하고 유영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마 선수는 하루에 1시간밖에 운동을 안 한다. 그럼 노승일 부장이 못 봤을 때 훈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선수는 그 1시간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선수 맞아요? 선수도 아니네. 그러니까 네. 독일 가서 실제로 승마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유라의 말이 런닝머신 아시죠? 그냥 통이 이렇게 돌아가면 말이 따라서 움직이는 정유라의 말들은 그 런닝머신을 자주 탔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수가 안 타니까 본인들이 말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그 런닝머신을 태우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근데 노 부장님 미안한데요. 네. 정유라의 그 현지 언론과 인터뷰 장면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장면만 봐도 저는 그 검찰에서 이거 그냥 모르고 싫어한 것만은 아니네.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랑을 못 받고 가족의 사랑도 이제 제한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국하면서 들어오면서 이 언론 인터뷰를 봤을 때 웃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의식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다 인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음모론 아니에요, 음모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사해보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의혹이 있다면 어쨌든 저는 뭐 음모론이라고 봐요. 의혹을 해소를 해야죠. 노승일 전 부장이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네네.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뭐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그 재판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이제 언론 기사만 봤는데 전화 직접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밤늦은 시각인데.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안 자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 노 부장님? 네, 말씀하세요.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짝 못할 메모도 가져가고 피고인 맞습니다. 박근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막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의 관계가 그 핵심이었고 네. 지금 김관진 아저씨하고 저기 정유라 아빠하고 형 동생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영호제. 그래요? 정윤회 씨하고 예. 그때는 이제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유라의 남편하고 남편의 친구가 군대가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독일에 왔었는데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죠. 최순실.
김관진 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김관진 씨가 MB 때 장관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왜 그랬나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계속하니까 뭐 그렇기도 했지만 김병관 후보자인가? 한 명 장관 남. 또 하나는 삼성하고 코어스포츠하고 계약을 했는데 코어스포츠가 페이퍼 컴퍼니였냐 아니었냐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저 핵심이 뭐였죠? 그 박원호 원장이 저한테 얘기한 정유라 혼자만이 지원받을 문제가 되니 나머지 5명을 채워놔야 된다. 그리고 삼성에서 지원을 받으면 아무도 탈이 안 난다.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 그거는 제가 오늘 구두로서 입증을 했고요. 네. 만약에 그 최순실 측에서 더 반발을 한다면 제가 독일에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제가 취합해 왔습니다. 네. 제 다음 재판 때 만약에 그들이 최순실 소유의 1인 소유의 코어스포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다음 재판에 제출할 겁니다. 이 2탄이 또 준비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총알을 준비해놓고 임하고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배쳤습니다. 예. 네네. 네, 잘 지내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엉터리 국방위원장. F-35로 바뀌는 과정도 굉장히 갑자기 바뀌었고 네, 맞아요. 특별한 설명도 없이 바뀌었고 사드 도입도 계속 우리가 NCND를 거의 2년 동안을 유지해 왔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매일 국회 국방위만 열리면 사드 도입하라 그러는데도 막 거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드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도 사실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아요. 네. 뭐 별걸 다 물어보는데 그거 안 물어봤겠어요. 뭐 의심은 답의 출발이지만 의심이 과하면 의심을 하는 사람이 실없어 보여요. 네, 실없어 보였다면 아니 어쨌든 이제 국내 이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알자회니 뭐 독사파니 이런 군사 조직이 결국 이번 사드 사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의혹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있어요. 40개 그러면서 다시 또 장관을 맡고. 예, 장관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호영호 제한과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 그 18조까지 들어가는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F-16SE로 딱 선정을 했는데 갑자기 F-35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장관들이 다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또 로키드 마틴이 무슨 F-35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사드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다 몇 조짜리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봤지만은 웬만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정말 안 물어봐도 될 거를. 근데 F-35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나 사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물어봤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 추측입니다. 뭐 제가 이거는 과도한 추측이다. 과도한 추측인지 모르지만은 아니 국방위원장 출신이니까 아, 그래. 추측할 수